첫 번째 코너 이슈트림 리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요즘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혹시 세 분 알고 계시나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번 시간에도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3파전이라고 합니다. 이 섹터의 3파전. IT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거기에 총선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과연 어떤 쪽은 어떤 방법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네. 현재 변동성이 너무 심한 우리 시장입니다. IT와 바이오 그리고 총선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나는 굳이 하나의 섹터를 선택을 한다면 물론 세 개 다 뭐 조금씩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만 꼭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세 분은 어떤 섹터를 선택하실지가 일단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박찬홍 파트너 어떤 섹터다라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당분간은 코로나 관련주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오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 섹터 내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이오 하면서 바이오 섹터 내에서 코로나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윤진 파트너는 IT 바이오 총선 시장을 흔들 주인공은 조금 애매하게 좀 대답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요 IT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의 일이 아니에요. 약간 미국 시장에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하면 우리도 같이 좋지 못할 것이고 미국 시장이 좋아야 우리 IT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좀 달려있다 IT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미국 시장이 꼭 달려있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이 정말 잘 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 더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장 매매하기 좋은 핫한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IT는 뭐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총선 관련 모든 종목들은 어제부로 끝났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요. 그리고 바이오는 이제 끝물이다.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는 뭐 시장에 떠돌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철 파트너에게도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 섹터의 주인공은 뭐가 될까요? 혹은 이 세 가지 섹터 안에 주인공이 없다라고 하면 난 다른 섹터는 뭘 보고 있다까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바이오가 여전히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저는 IT가 다시 승기를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 시즌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대부분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라기보다는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한데 지금 그 재료가 코로나와 같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서 조금 이제 비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저도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IT가 실적을 삼성전자 시작으로 이제 끊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착착착착 할수록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또는 많이 나빴다라고 하면 다음 분기에는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기대 심리가 조금 작용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바이오가 여전히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 이후로는 IT가 조금 더 움직임이 괜찮지 않을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난 바이오의 한 표.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총선이 변수. 또 아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거 같은 분이 아니신가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 그렇죠. 김영철 파트너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이렇게 세 분 다 의견은 바이오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섹터 하나씩 대응 전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부터 가볼까요? IT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지
바이오요? IT. 제가 IT. 말씀드렸네요. IT요. 네. IT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예상 외로 실적이 좋았는데 네. 이제 재택근무나 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도 있었지만은 방콕, 집콕, 집에 많이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이나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쪽 수요가 계속 견조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재택근무하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서버양, 그러니까 D램 수요도 견조했고요. 이 흐름이 1분기 솔직히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의외로 잘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쪽 IM 부분에서 그쪽이나 뭐 가전제품 이쪽만 실적이 안 좋았지, D램 쪽, 서버 수요 영향으로 D램 수요는 견조하면서 실적이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IT 섹터는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 나올 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일단은 IT 쪽, IT만 IT만. 저희가 다 다뤄보고요. 네네. 그리고 하나씩 그리고 하나씩.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상승은 강한데 조정은 의외로 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으로 붙으면은 네. 그동안 눌러 있었던 그 수요가 폭발하면서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의 그 수급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박윤진 파트너께는 저희 하단에 지금 나가는 뭐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긴 삼성전자, LG전자, IT 이끄나. 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T를 이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LG전자가 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만약에 IT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1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코로나의 어떤 최종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실물 타격 있죠. 네. 이런 현상은 사실은 1분기에는 많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이런 지금 굉장한 큰 타격이 있는데 이 타격은요,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아마 이게 숫자가 가시화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다 지금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중간에 B2B 비즈니스라고 해서 회사 대 회사 간 분명히 거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거래는 어쩔 수 없이 미리 3개월 전에 오더가 나갔던 부분들은 분명히 1분기에 꽂혔지만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이 타격은, 실물적인 타격은 본격적으로 2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좀 이렇게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김영철 파트너에게는 이거 여쭤볼게요. IT, 뭐 반도체, 옥석 가리는 방법. 사실 근데 워낙 유명하고 큰 종목들이 질비한 상황이라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표님만의 옥석 가리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좀 유심히 보면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이 생길까요? 일단은 뭐 좋은 종목은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IT가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모든 섹터가 그렇지만 대장주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IT의 대장주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가격적으로는 지금 5만 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느냐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 원을 뭐 강하게 돌파를 해서 네.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IT는 조금 뭐 지지부진하게 삼성전자에 연동이 돼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뭐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고 뭐 역시 삼성전자라는 코멘트가 달릴 정도였는데 아마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이지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은 그 앞서 이제 뭐 박윤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분기에 대한 뭐 우려감이 여전히 좀 상재한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오늘 분석 보고서 내놓을 때도 2분기 때 전망을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내놓지는 않은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기존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돌파해서 움직임이 좀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저가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해서 뭐 유진테크나 아니면은 뭐 테스, 네페스 뭐 이러한 종목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 언제 시작할지를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뭐 5만 원을 돌파를 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의 탄력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그래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추가로 일단은 2분기에 IT 쪽, 특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우려감도 있긴
있습니다. 네. 시장에 있긴 있지만 오히려 경쟁사들, 반도체 경쟁사들이 셧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공장들을 쉬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경쟁 회사가 또 쉬는 경우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오히려 2분기 때 상승 가능성이 있다. 9에서 10% 정도 낸드나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오히려 반사이익이 있어서 오히려 실적 부분에서 예상보다 2분기에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면서 아까 김영실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관련 중소형주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자. 아까 네페스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바이오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바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예. 그렇죠. 그리고 진단 키트의 세계화, 그렇죠. 세계 한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뭐라고 할까요? 좀 되게 좀 뿌듯함보다 좀 더 큰 표현 없을까요? 좀 자부심이요? 자랑스럽다 뭐 이런 자긍심? 생각.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큰 국가도 우리나라에게 SOS를 그렇죠.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정말 한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은 다음 시간까지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바이오에 대한 전망이 아까 세 분들 다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 박윤희 파트너. 네. 바이오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의 흐름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옥석 가리는 방법, 대응 전략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파트너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 우리가 이 시간에 특히나 IT 대 바이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작년에는요, 저는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제 눈에 그렇게 가시화하게 들어오지 않고 저는 IT 종목 위주로 매매했던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상하게 올해는요,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제가 자주 이제 하는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역병 하나에도 우리가 모두가 집에 콕 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활동 자체를 못하고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을 4차 산업이 발달되고 4차 산업이 오면 뭐 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시 우리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재조명, 재확인, 어떤 리밸류에이션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인류의 어떤 위협을 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네. 어떤 이런 일에는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가 4차 산업처럼 IT 혁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류 혁명. 결국엔 이 역병을 잡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요, 지금부터 오히려 재조명되어야 되고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영철 파트너, 아까 이런 말 했습니다. 바이오가 끝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그 러브콜이나 아니면은 키트를 이제 뭐 수출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역시나 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바이오는 주식시장의 뭐 영원한 테마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인간의 꿈이 불로장생인데 그거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게 이제 뭐 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K바이오의 위상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조금 맞긴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치료제는 국내 기업이 하기보다는 아마 뭐 글로벌 빅팜이 개발을 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연구 인력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키트랑은 좀 다르게 진단 키트랑은 분명히 좀 다르게 신약에 대한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해외 글로벌 기업이 이제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네. 해외 글로벌 기업의 바이오 ETF를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치료제보다는 저는 뭐 키트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는 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뭐 증가세가 어쨌든 뭐 나오고는 있지만 일본 쪽이 조금 수치가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계속 각국을 돌면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은 분명히 많이 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올라가는 순간에 뭐 보자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또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새로운 국가에서 또다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찬홍 파트너에게는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바이오 뭐 진단 키트에서부터 뭐 시젠 같은 경우는 엄청 뜨거운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라고 할까, 옥석 가리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인터넷에 시청자 여러분도 검색만 하셔서 뭐 코로나 치료제라고 검색만 하셔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 바이오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 옥석 가릴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네. 노하우 있다면 좀 공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K바이오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진단키트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유럽과 미국은 왜 진단키트를 개발을 못했냐? 걔네들은 일단 고가 장비, 진단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수억, 수십억짜리 진단 장비 위주로 걔네는 발전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틈새 시장으로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 쪽을 개발을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이번에 더 빛을 발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 뭐 CGM부터 해서 수젠텍, 뭐 바이오니아, 모든 웬만한 종목들, 바디텍메드, 뭐 짐 매트릭스, 뭐 이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뭐 심지어는 5배, 10배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부분은 지금 따라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 네, 진단키트는 따라잡을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때는 이제 실적을 보고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뉴스를 꼭 체크하시고요. 이 기업이 그냥 개발만 했는지 아니면은 유럽과 미국의 특히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진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실적을 확인을 나중에 꼭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충분한 조정을 보시고 실제 수출 여부를 뉴스를 꼭 확인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K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쭉 여쭤봤고요. 다음 더 이상 하실 이야기가 없으시면 예. 저희가 세 번째 총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실 주식의 어떤 수순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지금쯤 이 총선 관련주는 안 갖고 계시는 게 맞는 것이요. 아닌가요? 맞죠? 맞죠. 네. 맞죠. 원래대로 네, 한다면 잘 변동성이 짚어주신 이렇게 겁니다. 네. 심한 장이든 아니든 장이 아니었다면 기존이었으면은 지금쯤이면 이 종목을 갖고 있지 말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그렇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어제로 끝났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이번에 우리 김영철 파트너에게 먼저 여쭤볼게요. 21대 총선에 대한 기대감, 업종들 과연 어떤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쭉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어제로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강하고 여전히 오늘 뭐 일부 종목들 이제 인맥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뭐 남겨 놓으면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거나 그러한 뭐 추가적인 상승세를 강하게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해석을 하기가 조금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시세가 총선까지 뭐 지금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이제 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총선에서 이제 뭐 종로에 이제 뭐 출마하시는 정치인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시세가 정말로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종목들이 워낙 지금 뭐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일정 디데이가 남아 있는 종목을 들고선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흔히 말해서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뭐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포트를 조금 옮겨 가시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박찬홍 파트너께 질문 드려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의 캐릭터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예. 총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김병전 대표님의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김병정 옹, 막 김병전 죽어라, 네, 뭐 이렇게 이런 글들이 도배하는 거 보니까 참 캐릭터라는 게 예. 김병전 파트너는 종목 굉장히 주식 잘하시는데 예. 총선 쪽에는 좀 이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밤 11시에 저희 대학정 3부에 출연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예. 아마 그때 총선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총선 관련주 어떤 대응 전략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 분들이 좀 탈출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제 그 총선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 내걸었던 공약을 좀 보셨다가 정책주 조금 볼 필요는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굳이 그 기간 제한이 있는, 시간 제한이 있는 총선 관련주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이런 물음표가 드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물리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분명히 총선주,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가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우리 박윤지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 대응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김병전 파트너랑 굉장히 또 친하시니까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과감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그래요. 강하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주 강하게요? 네, 강하게 아. 얘기하셔도 되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총선 관련주를 이번에 굉장히 기대했는데 일단 네, 섹터를 네.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솔직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김영철 대표님은 신고가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신고가가 나온 종목은 단 한 종목이었어요.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 한 네네. 종목이고, 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폭락을 했다가 정말 강하게 많이 예, 말씀해 주시네요. 예, 폭락을 했다가 올라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은 단 한 종목밖에 없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되돌림 정도, 반등 정도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는 종목이 없다고 보시면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 다 제약바이오죠. 어쨌든 시장의 쏠림은 제약바이오에 있었고, 신고가 가는 종목, 연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이쪽이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가 더 강했다. 제약바이오가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 자체가 일단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면 남선 알미늄 한 종목에 굉장히 거대한 수급이 들어와서 이쪽만 크게 폭등을 시킨 경우가 됐나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남선 알미늄이 가장 중요해요. 대응 전략은 남선 알미늄을 대장이니까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네. 다른 종목들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총선 관련주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은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의 이슈, IT 대 바이오 대 총선,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